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2020-2021 V리그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드래프트 전부터 말도 많고 기대도 정말 많았죠. 또 바로 전날 김재희 선수 트레이드로 인해서 드래프트 픽이 요동치는 바람에 정말 기대가 됐던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또한 정말 배구 없는 기간에 이런 또 한 줄기 빛 같은 이벤트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신인 드래프트 분석과 또 제 나름대로 어느 팀이 잘 뽑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슬 추첨 결과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선수 트레이드로 인해서 받아온 KB손해보험의 1라운드 지명권으로 인해서 현대캐피탈이 사실상 전체 1순위를 가질 확률을 34%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정말로 KB손해보험 구슬이 나오면서 전체 1순위 픽을 현대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순위는 한국전력, 3순위 OK금융그룹, 그리고 4순위 현대캐피탈, 원래 현대캐피탈 가진 픽이죠. 자, 그리고 5순위는 삼성화재, 6순위 우리카드, 7순위 대한항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전체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선수들이 지명되었었고요. 야구와는 다르게 배구는 이른바 리을자 드래프트입니다. 1라운드와 다르게 2라운드는 1라운드 뽑은 순서의 역순으로 이루어지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체 1번 픽은 현대캐피탈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시작부터 타임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대부분 예상하기를 임성진 선수가 전체 1순위로 뽑힐 것이라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 현대캐피탈은 1순위가 되더라도 김선호 선수를 뽑으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굳이 1순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원래 KB손해보험이 구슬이 30개였잖아요. 그래서 2순위만 걸려도 1순위에서 누구나 다 예상하는 임성진 선수 뽑으면 우리는 김선호 뽑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번 픽이라는 잭팟이 터져버리면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타임을 부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캐피탈이 한양대 출신의 레프트 김선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존에 최태용 감독이 뽑는 선수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픽이라는 거예요. 보통 최태용 감독이 뽑는 선수들 스타일이 신장 크고 어리고 또 대학 시절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것보다는 자기가 그 본 그런 가능성과 포텐셜을 가지고 뽑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김성호 선수는 신장이 일단 187cm로 상당히 단신입니다. 지금까지 최태용 감독이 뽑았던 선수 중에 리베로 포지션 제하면요 가장 작아요. 그런데도 뽑은 이유는 아무래도 리시브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 선수가 원래 남성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리베로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레프트로 전향을 해가지고 청소년 대표팀 명단에도 승선하고 활약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주로 레프트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 선수가 본격적으로 리시브를 많이 받은 거는 2019 시즌부터입니다. 2019년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리시브를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2019년에 그렇게 리시브 성공 기록이 좋지는 않아요. 대학 배구 유리그에서 김성호 선수는 약 35%의 리시브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올해 많이 성장한 모습을 1차 고성대회에서 보여줬습니다. 50%를 훌쩍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제 가능성을 꽃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캐피탈에서는 그 점을 좀 높이 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 최태용 감독 스타일하고는 워낙 달라서 제가 이 선택에는 좀 물음표를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최태용 감독 체제 들어선 이후로 이런 유형의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 지나친 케이스가 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2015-2016 드래프트 때 그때 2순위였죠. 김재위 선수를 뽑느라고 제쳤던 인하대 황두현 선수, 또 2017-2018 드래프트 때
홍민기, 박준혁, 김지한 선수 3장 연달아 뽑을 수 있는 선택에서도 김정호 선수를 뽑지 않고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참고로 지금 언급해드린 두 선수는 대학 때 스타일이 정확히 김선호 선수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충분히 뽑을 수 있었음에도 뽑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이제 와서 드래프트 픽까지 사오면서 뽑은 이유가 뭘까? 좀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2016, 2017 드래프트 때 이시우 선수 뽑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시우 선수는 현대캐피탈에서 거의 뭐 기회를 못 받았고 또 그 드래프트가 워낙 흉작이라 뽑을 선수가 사실 없었어요. 또 이제 이미 데리고 있던 이시우 선수도 최태형 감독은 뭐 거의 뭐 원포인트 서버로만 기용했죠. 리시버나 공격수로 이시우 선수가 나온 케이스는 진짜 경기가 다 터진 것 정도 제외하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전광인 선수가 군대에 가면서 이제 이시우 선수가 코보컵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시우 선수가 성균관대학 때 별 볼 일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시우 선수가 사실상 2학년 때부터 공수에서 성균관대 에이스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균관대는 계속 이제 2인 리시브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리베로하고 함께 리시브를 가장 많이 받던 선수가 레프트 이시우였죠. 그때 반대로 리시브는 거의 안 받으면서 공격에만 치중하던 선수가 베이노 선수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드래프트 때 OK여축은행의 이제 수련 선수로 마지막에 이제 뽑혔던 선수인데요. 좌우간 이시우 선수도 리시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최태형 감독은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만 기용을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최태형 감독은요. 대학에서 보여준 게 많아도 단신 레프트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번 드래프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흥미롭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사실상 지금 최태형 감독이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허수봉 선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수가 곧 상무에서 제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11월 말이면 팀에 합류를 할 텐데 허수봉 선수가 리시브는 아무래도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수봉 선수 레프트로 나오면 모든 팀들이 허수봉 선수 겨냥해서 서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허수봉 선수를 좀 리시브에서 배제시키고 범위를 좀 줄이고 그 대신 김선호 선수로 하여금 좀 많이 받게 하는 시스템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인 리시브라고 봐야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기도 하는데요. 감독 초년차에 이미 V리그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외국인 오레오를 다시 데려와서 멋진 스페드 배구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3인 리시버, 4인 공격수라는 시스템을 구사했고 뭐 아쉽게 시몬이 이끄는 OK에 밀려가지고 준우승에 그쳤지만 정규리그 18연승 또 뭐 스피드 배구, 업템포 1.0이라는 업적을 쌓은 건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좀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때 좀 멋졌던 배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배구를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또 레프트 한 명이 리시브를 면제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깜짝 픽이 있었어요. 1라운드 4번으로서 인하대 출신 얼리 박경민 리베로를 선택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현대캐피탈 픽 예상에서 아무래도 레프트하고 세터가 조금 급해 보이고 리베로는 그 다음에 뽑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현대캐피탈 픽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원래 구슬 숫자대로라면 이제 5번 픽인데 4번으로 한 단계 올라서면서 박경민 선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먼저 박경민 선수급의 리베로는 잘 안 나와요. 대학에서. 사실 또 현대가 리베로를 수집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한 팀이거든요. 제가 현대캐피탈 거쳐간 리베로 한번 말해볼게요. 박종영, 김동근, 강호, 김대경, 신동광, 강선구, 기동균, 이대성, 이여송, 함영진, 구자요. 진짜 리베로만으로도 엔트리 지금 하나 넘게 나와요. 안 뽑은 애보다 뽑은 드래프트가 더 많아요. 물론 이 중에
그때 홍익대 출신의 김대경 선수라든가 뭐 강선구, 명지대 출신 기동균, 또 중부대 출신 하명진 선수는 당시에는 레프트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리베로 유니폼을 잠깐 입었었거든요. 어쨌든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리베로 수집을 좀 끝낼 시점이 오지 않았나. 끝낼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자혁 선수가 물론 지난 시즌에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또 얼리기도 했고 그런 기회를 잘 살리고 있었는데 현대캐피탈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구자혁 선수는 다른 리베로 같으면은 랠리 상황에서 아 이거는 뭐 좀 블로커 바운드 되거나 튀겨서 나온 공이지만 이쯤 되면 그래도 세터한테 이쁘게 올려줄 수 있겠다 싶은 건데도 되게 어렵게 올려요. 그러니까 디그 상황에서 세터한테 클린하게 올려주면은 그거는 진짜 바로 반격 1점짜리 점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구재학 선수가. 그래서 저는 이 점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박경민 선수를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무에서 이제 하명진 선수까지 돌아오거든요. 이 선수도 사실 리베로로 쓸 수도 있는 선수인데 현대캐피탈이 2라운드 4번 픽으로 또 이준승 선수라는 성지고 선수를 또 뽑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준승 선수 사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이 선수는 아마 장기적인 그런 육성으로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졸 선수들이 오는 건 좋아요. 팀에 오는 건 좋은데 드래프트에 뽑혀가지고 프로 오는 건 좋지만 경기 실전 경기를 뛰지를 못하면은 성장세가 그렇게 저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KB 손해보험 뭐 최익지 선수도 그렇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장지원 선수처럼 신영철 감독이 좀 본격적으로 자기가 육성하겠다고 계속 경기에 내보내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박경민 선수도 있겠다, 뭐 구자혁 선수 있겠다, 여우현 있겠다. 지금 이 이준승 선수가 현대캐피탈에서 기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좀 굳이 또 리베로를 더 뽑았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전력 빅스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현대가 김선호 선수를 데려가는 바람에 본인의 팀이 1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임성진 선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뭐 좋아요. 잘 뽑았어요. 근데 약간 애매해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언급했었습니다. 임성진 선수, 한국전력은 이번 시즌 사실상 2인 리시브 구사하기로 작정한 팀이고 외국인 선수 그 카일 러셀 리시브 커버 쳐주면서 대신 받아줄 선수 필요하다. 그래서 김인혁이라는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검증된 선수가 있음에도 이시몬 선수 FA로 영입해서 코보컵에서 중용했고요. 자, 또 이 역할 이제 임성진 선수에게 어느 정도 맡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성진 선수가 각 팀이 이제 카일 러셀만 보고 서브를 넣을 텐데 그 폭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분명히 대학과 그 프로 간의 서브 강도는 정말 레벨이 다르거든요. 일단 대학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격에 있어가지고는 임성진 선수한테 큰 역할이 주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한국전력 빅스톰에 맞는 카드는 오히려 더 김선호 선수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레프트에 임성진 선수가 아니라 누가 있더라도 그 선수 전위에 있는 그 공격수 놔두고 후위에 있는 카일 러셀한테 백어택 공격을 시키는 팀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아예 대놓고 레프트 전위 퀵오픈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러셀 백어택이 보통 레프트 백어택 하면 중앙 후위 백어택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왼쪽에서 치우친 그 백어택을 쓰는 거예요. 이미 코보컵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장병철 감독 체제의 한국전력에서는 카일 러셀 대각에서는 레프트는 정말 리시브 치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임성진 선수는 좀 견뎌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임성진을 이제 영입한 건 좋은데 레프트 포지션이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뭐 임성진, 이시몬, 김인혁, 이승준, 공지학 넘쳐나죠. 이제 어떻게든 반드시 교통정리 필요할 거고 다음 시즌은 서재석 선수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시몬, 김인혁, 이승준 다 어려요. 자, 배구는 또 어차피 백업 선수가 코트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을 때 트레이드 카드로 쓰면서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에서 센터 한양대학교 출신 박찬홍 선수 지명했죠. 저는 이거는 정말 한국전력이 순리대로 잘 지명했다고 봐요. 한국전력 센터 포지션 약점 분명히 있습니다. 안희환, 조근호 이런 선수로는 한 시즌 풀로 못 치러요. 물론 기용은 하죠. 근데 센터가 약점이 되는 겁니다. 중앙이 약점이 되면요, 결정적일 때 상대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1차 저지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2018, 2019 시즌이죠. 우리 카드가 잘 나가다가 플레이오프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현대캐피탈한테 진 이유도 센터 포지션에서의 밀리는 게 너무 컸어요. 당시 나왔던 윤봉우 선수 완전 자동문이었거든요. 자, 지금 한전도 좀 비슷한데 이 선수들이 코보컵에서는 가능성 보였지만 풀타임으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박태환 선수 있죠. 성균관대 출신 박지훈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도 사실 옛날에 그 2018, 2019 시즌 때 2018년 이때 지금 삼성화재에 있는 김정윤 선수하고 성균관대 트윈타워 구축해서 진짜 잘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장병철 감독 배구 스타일 자체가 센터 포지션에 그런 대단한 비중 두고 배구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냥 센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점인 건데, 그래도 박찬웅 선수가 잘만 하면은 좋은 기회 부여받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에 왔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병철 감독이 기회를 줄 것인가? 저는 무조건 기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좀 인내심을 갖고 밀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센터 포지션의 노하우 자체가 팀에 생기질 않아요. 센터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에서 계속 좋은 센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신영석 선수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카드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뭐 이선규, 윤봉우, 하경민, 그 이후에 뭐 최민호, 지금 또 뭐 김재위도 있었고, 또 박준혁 선수 이제 막 성장하는 중이고, 이게 센터 포지션 키우는 노하우가 팀에 쌓인 거예요. 근데 한전은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박찬웅 선수가 아마 잘 커져야 할 것이고요. 세터 포지션도 사실 좀 약점이거든요. 김명관, 이승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3라운드에서 성균관대 정승현 선수 보강하면서 뭐 구색을 갖췄습니다. 물론 이제 정승현 선수가 대학 무대 정상도 여러 번 밟아왔지만 당장 주전자리로 올라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김명관 선수도 올 시즌이 풀타임 첫 해 검증받는 해가 될 거고 분명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OK 금융그룹 은맨입니다. 아, 도대체 이거 이름 누가 지었어? 진짜 이름이 이게 뭔가 싶고요. 구단 이름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진짜 누가 이거 결제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 그나저나 이제 OK도 사실은 내심 김선호나 임성진 선수 바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OK저축은행, OK금융그룹 아킬레스건이 송명근 선수 대각에서 짝을 이뤄줄 레프트거든요. 왜냐면은 이 팀 레프트들이 죄다 리시브가 안 돼요. 진짜 한 명도 안 돼요. 심경섭 선수 종종 나왔잖아요. 네, 리시브 안 됩니다. 이 선수도. 작년에 심경섭 선수 리시브 성공률이 32%예요. 말 다 했죠? 이시문 선수가 그나마 잘했던 선수였어요. 40%쯤 됐는데, 자, 이적했죠? 송명근 선수 OK저축은행 금융그룹 선수 구성상 절대 못 뺍니다. 근데 리시브 성공률이 24%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 입장에서는 그냥 송명근만 보면서 그냥 서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넣으면은 8개를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서브 맛집이죠. 지난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야심차게 뽑았던 김홍비 선수도 좀 기회를 받았었는데 24%, 뭐 송명근 선수하고 뭐 비슷합니다. 자, 또 슬슬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최용석 선수 22%. 진짜 이 팀에 리시브 되는 레프트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다 뽑아가니까 그냥 다음 약점을 먼저 보강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박창성 선수 뽑았고, 사실 이 팀 센터도 문제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왜 영입했는지 모를 진상원 선수,
또 부상과 부진을 번갈아 겪는 박원빈, 전진선, 또 이렇게 멀쩡하던 선수도 오케이만 가면 이렇게 부상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듣자하니 이민규 선수도 피로골절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좌우간 센터에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창성 선수 뽑은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또 이미 지난번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손주영 선수를 잘 키워낸 이런 또 장신 센터 키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 팀에 박원민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박찬웅, 박창성 둘 중에 조금 비교를 하다가 더 장신인 박창성 선수 쪽으로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속초고 출신 함동준 선수를 뽑았는데요.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픽이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3라운드에서 중부대학교 최찬원 선수 건진 게 의외의 알짜라고 봐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 송명근 대각에서 리시브 하나라도 더 잘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없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는 사실 최찬원이 제격이에요. 이미 중부대학교에서 여민수 선수 대신 리시브 받는 걸로 정평이 나 있던 선수거든요. 근데 뭐 공격력 측면에서야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겠으나 사실은 이 팀은 요스바니 그 선수 떠난 이후로는 송명근 대각자리 레프트한테 공격력 크게 기대할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뭐 리시브 안정 차원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수련 선수로 조선대학교 문지훈 선수 건진 거 이것도 의외의 수확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그래도 센터 부족한 팀에서 3라운드 안에는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불릴 줄은 정말 몰랐고요. 이 선수 앞에서 뽑힌 센터 중에 박찬웅, 박창성은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그게 아닌데 뽑힌 선수가 명지대학교 김동선, 홍익대학교 이성원 선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선수보다는 이 문지훈 선수가 더 나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보통 프로 감독들이 하위 라운드 가면요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하드웨어만 보고 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문지훈 선수가 좀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삼성화재 블루팡스로 넘어갈게요. 자,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1라운드 5번으로는 경희대학교 김우진 선수 뽑았죠. 제가 이 선수 공격력 측면에서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준 선수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리시브에 있어가지고 좀 약점이 있어요. 이미 지난 그 2019년에 대학 배구 리그에서 39%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올해는 뭐 거의 기록이 없고 이게 이제 걸림돌이긴 한데 뭐 경희대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1차 대회 불참하면서 생긴 불상사라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삼성화재가 그 요구하는 그 눈높이 기준치의 리시브를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리시브야 뭐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지만 삼성화재가 유독 리시브를 굉장히 강조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삼성화재 리시브가 몇 년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성적도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이 선수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 아무래도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화재가 사실 박경민 선수 제일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베로가 또 워낙 약점이에요. 임동호 선수, 수련 선수로 지명했었던가요? 그랬다가 선수 등록도 안 했는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고 또 사실 전업 리베로는 아니었던 이지석 선수 한양대학교 시절에서도 백업이었거든요. 한양대학교의 시절에 레프트 김선호, 홍상혁, 리베로 구자혁 여기 백업을 이지석 선수가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구슬이 밀리는 바람에 이제 현대가 앞에서 다 뽑아가니까 답이 없어요. 김선호 선수도 잘 원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김우진 선수를 먼저 뽑고 사실 리베로 뽑을 팀은 없을 테니 2라운드 한 바퀴 돌고 와서 박지훈 선수 뽑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전략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박지훈 선수도 박경민 선수에 가려져서 그렇지 충분히 좋은 리베로거든요. 올해 리베로 중에서는 리시브도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 뒤에 뽑을 우리카드나 대한항공이 근데 리베로는 크게 뽑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실제로는 대한항공이 뽑았지만 그래서 남아있는 레프트 선수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김우진 선수 먼저 뽑고 리베로는 2라운드로 한 전략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자, 박지훈 선수는 충분히 기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지석, 임동호 두 선수 밀어내고 저는 개막전부터 출전시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좀 지금 쓰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린 선수고 삼성화재가 뽑아서 장기적으로 키울 거면 이 유망주 키우는데 내는 세금은 빨리 낼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사진은 제가 못 구했습니다. 이미 이 선수가 졸업을 하는 바람에. 근데 재경목 선수, 드래프트 재수 끝에 뽑힌 세터 재경목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선수 사실 홍익대 시절 재경배 선수라고 쌍둥이 형제예요, 둘이. 근데 재경배 선수는 날개 공격수고 재경목 선수는 세터인데 두 선수 다 이렇게 좀 부상도 있고 부침도 있고 대학 시절에 운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재활도 하고 막 하면서. 근데 작년에 드래프트 보면서 쌍둥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두 선수가 모두 미지명이 되었거든요. 진짜 제가 마음이 다 아팠어요. 전혀 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직관 갔다가 본 적은 있죠.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선수도 이제 선수지만은 물론 선수도 마음이 찢어졌겠지만은 이 쌍둥이 선수 부모님들 진짜 어떤 마음이셨을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올해 재경목 선수가 재수해서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게 된 기회가 가졌다는 게 정말 축하드리고 싶네요. 또 그리고 삼성화재에 지금 또 세터가 김광국, 이승원 선수 둘 뿐이거든요. 김광국 선수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사실상 경기 출전 감각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승원 선수는 현대캐피탈에서 정말 많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현대캐피탈의 리시브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그 리시브 좋은 팀에 있다가 리시브가 굉장히 안 좋은 삼성화재로 가면서 문제가 아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경목 선수가 4라운드에 뽑혔지만 의외로 빨리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하늘 선수 뭐 장기적으로 뽑아서 키워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삼성화재가 성적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올해. 지난 시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당장 성적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성적 압박이 많을 텐데 장기적인 육성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저는 그리고 레프트로 주전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선수들은 사실 대학교 가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경기를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카드 위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거 제가 팀별로 순서는 그냥 1라운드 픽 순서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제일 앞번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카드 위비고요. 1라운드에서는 인하대학교 출신 세터 홍기선, 2라운드에서 마찬가지로 세터 김광일 선수를 뽑았죠. 저는 세터를 분명히 지명할 거라고는 봤는데 그 두 명을 내리 지명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세터 자체로서의 기량은 김광일 선수가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홍기선 선수가 먼저 뽑혔을까?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팀의 공격 스타일에 따른 순서라고 저는 봐요. 우리 카드는 중앙에서 파생되는 공격보다는 이런 외국인 선수하고 나경복이 이끄는 이런 쌍포의 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인하대에서 신호진 선수 또 그 바이양 사다르였나? 그 몽골 출신 선수 이렇게 쌍포와 좀 맞춰본 이런 홍기선 세터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김광일 선수도 중부대학교에서 김동영이라든가 뭐 여민수 이런 선수들 잘 활용했던 세터인데 뭐 속공, 빼기, 시간차, 뭐 파이프 막 이런 거를 막 구사하던 거라 그런 운영 스타일하고는 우리 카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홍기선 선수가 좀 더 우리 카드에서는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또 우리 카드가 최근에 트레이드로 류윤식 선수 데리고 왔잖아요. 류윤식 선수는 공격 많이 참여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대놓고 사실은 알렉스 선수에게 집중될 서브를 류윤식 선수 보고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신영철 감독 말로는 뭐 알렉스, 뭐 류윤식이나 뭐 한성정 그리고 이제 이상욱 리베로에다가 나경복 라이트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4인 리시브 구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기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또 일단 알렉스 선수가 부상 때문에 재활 중이거든요. 과연 개막전까지 잘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알렉스가 1월 중순에 그 유럽 선수권 대회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한 달 정도 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르투갈 갔다 오면서 자가격리 기간까지 합하면은 한 달 반은 빠질 겁니다. 과연 저 말 그대로 4인 리시브가 구사가 될지 돌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고요.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좌우간 좀 이런 스타일 배구에는 김광일 선수보다는 홍기선 선수가 더 맞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 2라운드 세터를에다가 다 몰빵하는 바람에 이 팀의 진짜 약점인 센터 보강은 하위 라운드에서 김동선 선수 하나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 신영철 감독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키만 보고 뽑았을 거라는데 제가 한 500원 겁니다. 네, 진짜로. 왜냐면은 신영철 감독은 이미 2014-2015 드래프트 때 당시 센터 유망주 3인방이었던 진성태 선수가 있었음에도 한양대학교 우상조 선수를 뽑은 전력이 있거든요. 당시 한양대 전력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진짜. 자, 진성태 선수는 그 이후에 이제 현대에서 기회 받고 성장해서 예? 허수봉 선수하고 트레이드 되는 수준으로 이제 가치가 올라갔지만 우상조 선수는요. 나중에 조근우 선수하고 함께 우리 카드로 건너가면서 2라운드 마지막 7번 픽 딱 하나 받아오는 정도였어요. 실제로 활약도 뭐 미미했죠. 또 나중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신영철 감독이 대표적으로 리그에서 센터 중요성을 되게 간과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V리그에서는요. 센터가 약한 팀이 지금까지 우승을 차지한 적이 단 한 시즌도 없어요. 센터가 강팀이어서 우승한다는 게 아니라 우승을 하려면 다른 포지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센터 또한 강한 선수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날개로만 배구하는 건요. 딱 본배구 그 정도까지예요. 신영철 감독이 2018-2019 시즌에 리그에서 잘 하다가도 결국 현대캐피탈한테 진짜 힘 한번 못 써보고 플레이오프에서 깨진 것도 센터 선수들이 전혀 제 역할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공격을요 막질 못했어요 진짜로. 그게 저는 가장 컸다고 봐요. 자, 그리고 또 신영철 감독이 LG 옛날에 한전에도 계셨고 대한항공에도 있었고요. 우리카드까지 거치면서 감독 경력 짬밥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역 중에는 최고일걸요? 역대 감독 다 합쳐도 신치용, 김호철 감독 다음인데 우승 경력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김세진이라든가 지금 최태형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들 바로 지도자로 발탁되어서 막 우승 막 2번씩 하는 감독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은 일단은 물론 일단 다른 감독들이 잘 하셨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신영철 감독은 너무 자기만의 배구에서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센터 강한 선수가 있어야 우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포지션만 잘 가꾸어도 우승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영철 감독만큼 감독 경력 길면서 우승 못 해본 감독은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전 포스 한번 보겠습니다. 딱 2명의 선수밖에 뽑진 않았어요. 사실 할 말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한항공이 제일 마지막 그런 순번에 걸리면서 뽑을 선수도 마땅치도 않았고요. 자, 임지영 선수는 제가 처음에 드래프트 프리뷰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선수죠. 아무래도 정지석, 곽승석 이 다음 그 레프트 후계자를 키워야 할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한항공에 지금까지 레프트들이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박희상 선수도 있었고 감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영석 죄송합니다. 신영수 그리고 뭐 장광균 그 전에 뭐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잊혀져가는 선수지만 뭐 강동진 선수 다 이 선수 다 국가대표급 MVP급 선수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곽승석, 정지석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임지영 선수는 빨리 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은요, 상무 제대하고 온 군 문제 해결하고 온 김성민 선수한테 먼저 기회를 더 줘야 돼요. 김성민 선수도 인하대에서 정말 에이스 역할을 오래 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임지영 선수는 좀 더 길게 보고 키우고 김성민 선수가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 픽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픽이 나왔어요. 대한항공의 이지훈 선수 선택이에요. 저는 산틸레 감독이 누구 말할지 잘 듣고 있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이미 대한항공 리베로는 포화 상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죠. 트레이드가 벌어지면은 대한항공 전보스 리베로가 대상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리베로가 많아요. 첫 챔피언 결정전 당시 우승 주전이었던 그런 정성민, 그리고 또 백광현 상무에서 곧 올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 시즌에 사실상 주전급으로 가능성 많이 보여준 오은열 선수의 이지훈까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요 다 젊어요. 그런데 이지훈 선수를 뽑았다? 이거는 진짜로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지 않고서야 너무 중복 투자예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모를까 저는 대한항공 드래프트에는 올해는 좋은 점수 주긴 어렵다고 봐요. 그럼 누굴 뽑아야 했느냐? 저는 김규민 선수 군입대 이후에 물론 진지휘 선수가 기회 많이 얻고 가능성 보여주고 있지만 주전으로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는 센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진성태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사실상 내리막이라고 봐야 할 뭐 이수왕, 한상길 이런 고만고만한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박찬웅 선수 정도 뽑는 게 이상적이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KB 손해보험 스타즈예요. 뭐 KB 손해보험은 뭐 어쩔 수 없이 제일 마지막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죠. 딴 거 없고 그냥 순서대로 언급한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열 감독 여민수 선수 선택했죠. 이상열 선수 아니 죄송합니다. 이상열 감독 표정 보니까 지금 뭔가 해탈한 표정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작년이었나? 맞습니다. 작년에 그 중부대학교에서 대학배구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상열 감독님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표정 처음 봤어요. 아니 설마 드래프트 픽을 1라운드를 팔았는데 그게 1순위가 나올 줄 알았겠어요? 1순위 나올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팔았겠죠. 김재희하고는 안 팔죠. 그런데다가 2라운드쯤에는 리베로 약점 보강할 수 있겠지. 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경기대학교 박지훈 선수 정도 2라운드에 뽑을 수 있으면 딱이겠지 했는데 다 먼저 뽑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민수 선수를 뽑았죠. 이 픽이 나쁜 건 아닌데 2라운드 또 마지막 순서였던 것까지 감안하면은 뭐 납득 못할 픽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팀에 고만고만한 레프트가 이미 많다는 거고 사실 가장 안 뽑아도 될 포지션이 레프트였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뽑을 선수도 마땅치가 않았던 거겠죠. 이제 아마 여민수 선수는 원포인트 서버로 종종 얼굴을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뽑은 게 홍익대 리베로 김도훈인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리베로를 안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라운드에서도 경희대 출신 리베로 이성호 선수를 뽑게 된 거죠. 자, 이따가 최종 평가에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KB 손해보험은 김재희 선수가 사실상 1라운드 픽이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김재희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예요. 11월 말에는 합류할 거고 황태기 세터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에는 시간이 또 걸릴 거라서 저는 연말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말 지나고 2021년 오고 3개월 지나면 FA로 풀립니다. 또 언론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현대가 김재희 선수로 1라운드 픽 트레이드 하려고 KB 말고도 다른 팀하고도 접선을 했었나 봐요. 근데 어차피 풀릴 거란 이유로 성사되지가 않았었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상열 감독이 덥석 물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또 딜레마예요. 김재희 선수가 FA 로이드 맞고 너무 잘하면 타 팀에서 또 러브콜이 엄청 들어올 거고 B등급 FA라 보상 선수도 못 받고 빼앗길 확률이 매우 커요. 그렇다고 또
다른 팀에서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못하길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1라운드 픽을 받고 판 건데. 어쨌든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팀별 평가를 마지막으로 순위를 매겨볼까 합니다. 자, 1위는요 한국전력 빅스톰입니다.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부족 포지션 잘 보강했고 자기들이 구사할 배구에 맞는 선수 뽑았고 또 크게 튀는 픽이 아니라 딱 순리대로 누가 봐도 그 순서에서 뽑을 선수 뽑았다 라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2위는요 삼성화재 블루팡스입니다. 박경민 리베로 뽑았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은 1라운드 김우진, 2라운드 박지훈으로 보강한 그런 전략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순서에서 굉장히 잘 뽑았어요. 자, 그리고 공동 2위 현대캐피탈입니다. 김재휘 선수로 김선호 선수 데려왔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김재휘 선수는 현대캐피탈에서 뛸 자리가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또 구자혁 선수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거 박경민이 들어가서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현대캐피탈 표 스피드 배구 업템포는 이제 안녕인가 하는 부분하고 세터 포지션에서 현실적인 보강이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4위는 OK 금융그룹 발음도 어려워. 4위는 OK 금융그룹 은맨입니다. 자, 조금 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위 라운드에서 부족 포지션 채워줄 수 있는 선수를 운 좋게 뽑은 것에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5위는 오리카드 위비고요. 병역 미필 상태인 세터 둘뿐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약점인 센터 보강 이거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게 오리카드의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5위입니다. 자, 6위는 대한항공 전부스고요. 사실 5위, 6위는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임재영 선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픽이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이지율 리베로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지율 선수는 뭐 아니지라도 다른 리베로 선수를 트레이드 해가지고 또 보강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 평가는 또 바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외 KB손해보험 스타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재희 선수 활약 여하에 따라 평가는 갈리겠으나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좋은 점수는 주기가 힘드네요. 자, 오늘 2020-2021 V리그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각 팀별 평가도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팀별로 시즌 예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각 팀별로 선수 등록 공시를 하면은 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되는 대로 시간 내 가지고 팀을 한 2개 내지 3개씩 엮어 가지고 한번 두 번 아니면 3번의 에피소드에 걸쳐 가지고 한번 시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